청취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즘 부쩍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 걱정입니다. 주변에서 자꾸 치매 걱정도 하고요. 뇌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이 참 많던데 뭘 어떻게 챙겨 먹어야 할지 도통 모르겠어요. 치매 예방에 진짜 도움되는 식단 좀 속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네, 아마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아, 나도 그런데 하고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싶으면 덜컥 겁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 활기찬 라디오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치매 예방 그리고 우리 뇌 건강을 위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좋을지 최신 연구 결과나 또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활기찬 라디오 의학 전문 기자 허민입니다. 2025년 9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활기차게 맞이하셨나요?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이제 제법 서늘해졌어요. 그렇죠? 이런 환절기일수록 정말 건강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뇌건강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분이죠. 신아람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하람입니다. 청취자님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아침을 응원합니다. 네, 앞서 사연 주신 청취자님처럼 많은 분들이 어떻게 먹어야 뇌를 좀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요. 실제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뇌 기능 또 노화 속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운매 관리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식단이라는 게 우리 뇌의 구조 그리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어떤 특정 영양소라든가 아니면 식단 패턴 자체가 인지기능 저하를 좀 늦추고 나아가서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증거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왜 그 지중해식 식단 같은 거 좋다고 많이 알려져 왔잖아요. 네네. 채소 많이 먹고 과일, 통곡물, 생선, 견과류 이런 거 위주로 먹고 붉은 고기나 단 음식은 좀 줄이는 방식이요. 이런 식단이 결과적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또 염증을 줄여서 뇌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효과는 워낙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뇌 건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그런 식단이 개발돼서 최근에 아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인드 식단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마인드 식단이요? 이름부터가 딱 마인드, 뇌를 위한 식단 이런 느낌이 딱 오는데요. 이게 그 기존의 지중해식 식단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뭔가 더 특별한 점이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아,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마인드는요. 그 영어 약자인데요. 신경퇴행 지연을 위한 지중해식 대시 중재 식단, 이걸 줄임말입니다. 아, 길군요. 네, 좀 길죠? 이름 그대로 인지기능 개선으로 유명한 지중해식 식단하고요. 원래 고혈압 예방을 위해서 개발된 식단이 있거든요. DSH 식단이라고. 그 두 가지의 장점을 딱 결합한 겁니다. 그 DSH 식단은 나트륨 섭취는 줄이고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섭취는 늘리는 데 중점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좋은 식단을 바탕으로 하면서 특히 뇌 노화나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식품들은 더 강조하고요. 반대로 좀 해롭다고 여겨지는 식품들은 더 명확하게 제한하도록 설계된 것. 이게 바로 마인드 식단의 핵심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미 효과가 검증된 두 가지 건강 식단을 잘 융합해서 그 뇌 건강 효과를 더 극대화하려고 만든 거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을 좀 더 먹어라, 강조하고 또 어떤 음식들은 피해라,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마인드 식단에서는요. 크게 보면 한 10가지 정도 뇌 건강 추천 식품군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녹색 잎채소예요. 녹색 잎채소요? 네, 시금치, 케일, 상추, 아니면 깻잎 같은 것들이죠. 이걸 적어도 일주일에 6번 이상, 그러니까 거의 매일 드시라고 권장합니다. 매일이요? 와, 정말 자주 챙겨 먹어야 하는군요. 근데 왜 그렇게 녹색 잎채소를 특별히 강조하는 건가요? 이유가 있겠죠? 아, 네. 그 녹색 잎채소에는요, 비타민 K라던가 루테인, 엽산, 베타카로틴 같은 좋은 성분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이 항산화 작용, 또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요.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걸 늦추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녹색 잎채소 외에도 다른 종류의 채소들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딸기나 블루베리, 라즈베리 아니면 오디 같은 것들이요. 이걸 일주일에 최소한 2번 이상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베리류의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게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 뇌의 염증을 줄여주고 신경세포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인데요. 호두, 아몬드, 잣, 땅콩 같은 거요. 이런 견과류를 일주일에 5번 이상 한 줌 정도씩 간식으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불포화 지방산하고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뇌 신경세포 보호에 도움이 되죠. 5번째는 이제 건강한 지방의 대표 주자죠. 올리브 오일입니다. 다른 식용유 대신에 요리에 주로 사용하시고 샐러드 같은 데 뿌려서 매일 섭취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6번째는 통곡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흰 쌀밥이나 흰빵 대신에요. 현미, 잡곡밥, 통밀빵, 오트밀 같은 걸 하루 3번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뇌에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해 주니까요. 네, 들어보니까 정말 다 건강한 것들이네요. 7번째는 생선이군요. 맞습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꽁치, 정어리처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1번 이상은 꼭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 그중에서도 특히 DHA는 뇌세포막의 아주 중요한 구성 성분이라서요.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번째는 콩류입니다.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 강낭콩 등등 다양한 콩을 일주일에 3번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콩은 좋은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질, 또 뇌 기능에 좋은 비타민 B군이 풍부하죠. 9번째는 가금류, 그러니까 닭고기나 칠면조 같은 흰살코기입니다. 붉은 육류 대신에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마지막 10번째는 와인인데 하루 한 잔 정도를 이야기하긴 합니다만 이건 필수는 아닙니다. 술을 아예 안 드시는 분이라면 굳이 이걸 위해 시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와, 들어보니까 뇌 건강을 위한 식단이 정말 꽤 구체적이네요. 그럼 반대로요, 뇌 건강을 위해서 이거는 좀 피해라, 꼭 피해야 한다. 이런 음식들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마인드 식단에서는 한 5가지 식품군을 제한식품으로 딱 규정을 하고 가능하면 적게 먹으라고 강조를 합니다. 첫째는 붉은 육류 및 가공류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햄, 소세지, 베이컨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요. 일주일에 3회 미만, 가능하면 더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붉은 고기를 너무 자주 먹는 건 역시 좀 안 좋다는 거군요. 네,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둘째는 버터와 스틱 마가린입니다. 하루에 한 큰술, 그러니까 1테이블스푼 미만으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올리브 오일 같은 걸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치즈예요. 이것도 일주일에 1회 미만으로 섭취를 줄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버터나 치즈도 생각보다 꽤 엄격하게 제한하네요. 네, 아무래도 포화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이죠. 넷째는 단 음식과 디저트류입니다. 과자, 케이크, 사탕,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일주일에 4회 미만으로 가능한 한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튀긴 음식과 패스트푸드입니다. 이건 일주일에 1회 미만, 거의 먹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 역시 이런 음식들을 제한하는 이유가 결국 그 나쁜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그리고 설탕 때문이겠군요. 정확합니다. 붉은 육류나 가공식품, 튀긴 음식에 많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혈관 건강을 나쁘게 만들고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높입니다. 이게 결국 뇌의 혈류를 방해하고 뇌세포 손상을 유발해서요. 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고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건 역시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결국 뇌를 건강하게 지키려면 좋은 것을 잘 챙겨 먹는 것만큼이나 해로운 것을 피하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명심해야겠어요. 그럼 이 마인드 식단 말고 혹시 특별히 뇌 건강에 좋다고 자주 언급되는 다른 식품들도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식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강황인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카레의 그 노란색을 내는 성분이죠.
이 강황 속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아주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물질인데요. 이게 치매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라는 게 뇌에 쌓이는 것을 억제하고 심지어 이미 쌓인 것을 분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카레를 즐겨 먹는 인도 노인분들이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낮다는 그런 역학 연구 결과도 이걸 좀 뒷받침하고요. 와, 카레를 자주 먹는 게 생각보다 뇌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도 카레 좋아하는데. 그렇죠.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는 계란입니다. 예전에 콜레스테롤 때문에 좀 논란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두 개 정도 계란을 먹는 것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높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뇌 건강에는 유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뇌세포막의 구성 성분인 콜린과 레시틴이라는 게 풍부하고요. 또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아세틸콜린의 재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아, 계란이요. 네, 다만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량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건 주의해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음료 중에서는 녹차를 또 빼놓을 수 없겠네요. 맞습니다. 커피도 뭐 적당량 마시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치매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게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꽤 있거든요. 커피 대신에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녹차를 마시는 습관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쭉 듣고 보니까요. 이 마인드 식단이나 뇌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이 어쩐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건강한 한식 상차림하고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아, 정말 예리하신데요. 맞습니다. 생각해보시면요. 마인드 식단에서 강조하는 그 녹색 잎채소나 다른 채소들, 우리 밥상에 정말 흔하게 오르는 다양한 나물 반찬이나 채소 요리들하고 딱 통하죠. 아, 그러네요. 그리고 통곡물 섭취는 우리가 늘 먹는 잡곡밥으로 실천할 수 있고요. 콩류 섭취는 뭐 된장, 청국장, 두부 같은 걸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생선 섭취도 우리 식문화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잖아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 음식도 장 건강을 통해서 뇌 건강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고요. 우리가 평소에 그냥 건강하게 차려 먹는다고 생각했던 그 한식이 사실은 꽤 훌륭한 뇌 건강 식단이었군요. 네, 기본적인 틀 자체는 매우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리하실 때 너무 짜거나 맵지 않게, 그리고 튀기기보다는 좀 찌거나 삶거나 무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리고 올리브 오일 대신에 들기름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들기름이요? 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요. 전 세계 식물성 기름 중에서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뇌기능 활성화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뭐 나물 무치실 때나 비빔밥에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이야, 들기름이 그렇게 좋은 거였군요. 우리 식재료 안에도 이렇게 훌륭한 대안이 있었네요. 결국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좋은 식습관을 얼마나 꾸준히 이어가느냐 이거겠죠. 맞습니다. 정말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뭐 한두 번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고 뇌가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10년, 20년 후에 나의 뇌 건강을 결정하는 겁니다. 맞아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막 부담 갖기보다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예를 들면 뭐 평소 흰쌀밥을 드셨다면 오늘 저녁은 잡곡밥으로 한번 바꿔보거나 간식으로 과자 대신에 견과류 한 줌을 먹는 것처럼요. 아주 작은 거부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시금치나물 한 접시를 더하거나 뭐 김 대신에 생선구이를 한번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치매 예방과 뇌 건강을 위한 식단, 특히 마인드 식단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핵심은 아주 명확한 것 같습니다. 녹색 잎채소를 포함한 다채로운 채소와 베리류 과일, 통곡물, 생선, 견과류, 콩류, 그리고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반대로 붉은 육류와 가공식품, 튀긴 음식, 단 음식, 버터나 마가린 같은 포화지방은 확 줄이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건강한 한식이 이 원칙에 상당히 잘 부합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뭐 수면의 질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 관리 같은 다른 생활 습관과 과연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서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만 바꾸는 것을 넘어서 좀 더 총체적인 생활 방식의 개선이 뇌 건강을 지키는데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식단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 전반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활기찬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우리 청취자님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신아람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민, 신아람이었습니다.